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2일 LA 한 인타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 양용 씨를 총격 사살한 경찰관이 이전에도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PD의 지난 2021년 4월 2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은 그해 3월 23일 올림픽 경찰서 문 밖에서 장난감 총을 휘두르던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한편 LAPD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찰관들 바디캠 영상과 관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 공개될 것이라고 한 것 외에 추가 언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라고 LA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의 노숙자 인구 가운데 가족 단위 노숙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가족 단위 노숙자들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57 노숙 가구가 지난해 집계된 가운데 올해 같은 기간 1817 노숙 가구가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은 노숙자 가구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팬데믹 기간 제공된 임금 지원과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많아졌다며 상당수 가구들이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의 연방복지와 근로자 지원 서비스로 현금 지원 등이 포함된 캐럭스 신청 건수가 최근 1년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부분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대와 공동으로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4,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사 결과 유권자들이 미국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격전지 유권자의 경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세부터 29세 젊은 층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층에서도 20% 이상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역대 지지 가운데 최대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침공해 하마스를 괴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도 같은 시각으로 피난민이 몰려있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 감행 시 민간인 참사만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무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하마스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분석가는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통해 라파를 점령해도 땅굴에 은신하며 치고 빠지는 전법을 구사하는 하마스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마스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미국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외에도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종전처럼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다른 검사들도 수사 일선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원고 측인 의료계가 공개하자 정부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일부 내용만 강조하는 등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인 의료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자료를 숨기려는 의도가 뭐냐고 정부에 따졌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이라며 만약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 하락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과 미국 달러와 강세로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등 다수의 아시아 통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아권 통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들어 한국 주식에 인상적인 유입이 있었지만 글로벌 주식이 두 가지 위험에서 돌아서면서 이러한 유입이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1달러에 1,417원이 적정 환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